안녕하세요. 메탄고 3학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학기 내용을 좀 미리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의 종류가 무한 직선도선, 그리고 원형도선, 그리고 솔레노이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드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향과 또 세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뭐를 배울 거냐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물리 1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유도 전류,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변할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 그런 현상, 그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 그런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류는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을 바로 이제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전력이 아니라 유도된 기전력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유도된 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되는 그런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코일, 그러니까 원형 도선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코일 쪽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코일에서 멀어지거나 하는 그런 운동이 있을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 불러요. 유도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얘한테 이제 전압을, 건전지를 연결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겨났다 라는 의미고,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성해냈으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용어를 쓴다면,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기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압이죠, 전압.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면 조금 오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런데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세기의 전압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계산한 사람이 이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기전력의 세기에 대해서 밝힌 공식을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외우면 좀 외우기도 어렵고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의미를 좀 머릿속으로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도기전력은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의 단위인 V를 씁니다. 전압의 기호인 V를 씁니다. 기호와 단위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압, 유도기전력, V라고 쓰는 유도기전력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의 의미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방향은
의미가 있는 방향인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n은 가문수입니다. 감은 코일의 수. 그래서 코일을 한 번 감았다면은 n은 1이 되고, 코일이 두 번 감겼다면 n은 2가 되고, 코일이 세 번 감겼다면 n은 3. 이런 식으로 감은 횟수를 n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 수식이 있는데,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자기 선속이 많이 변했냐. 델타 t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 델타 파이라는 것은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니까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자기 선속이 4만큼 바뀌었다. 그러면은 1분의 4 해서 자기 선속의 변화율은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렇게 요 수식으로 표현해낸 사람이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를 살펴보면 단위는 볼트입니다. 왜 볼트냐면 이제 기전력은 이게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 기전력은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는데 암기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는 부호니까 붙여주고, 그 의미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가문수, 그 다음에 자기 선속의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부호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기 유도 때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대해서 이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을 통해서 그 크기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물리 2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리 1에서는 요 공식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요 공식은 이제 물리 2에서 배우는 건데, 이제 물리 1 문제 풀 때는 요 공식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제 물리 1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이 공식은 좀 머릿속에서 잊어버려도 되겠네요. 하지만 물리 2를 배울 때는 꼭 암기해야 되는 그런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하면서 안 가르쳐주니까 뭔가 좀 궁금하죠.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바로 렌츠의 법칙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유도 전류나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게 중요합니다. 방해하는 방향이라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으로 발생한다라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 지금 이 코일, 그러니까 도선에 자석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강해지니까 자기력 선속도, 그러니까 그 자기력 선 다발도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많아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합니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플러스라면 이거를
방해하는, 즉 자기력 선속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소시키려면 지금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자기력선을 이렇게 유도해서 몇 개를 이제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그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오른나사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오른나사 법칙. 오른나사 법칙에 따르면 네 손가락, 그러니까 지금 원형도선이니까 네 손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했을 때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은 유도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생겨야 되니까 오른쪽을 엄지손가락으로 맞춰보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 쥐는 방향이 바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리는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도 전류를 만드는 유도 기전력의 부호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냐면은 기존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밝히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자연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쓸데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연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전자기적 관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관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역학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예요. 관성이라고 하면 역학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설명을 하죠. 이게 역학에서의 관성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왜 하필이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딱히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연은 원래 그렇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냥 맨 처음에 이 우주를 만든 조물주가 혹은 신이 그렇게 만들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관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역학에서 운동할 때 관성이 있다라고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게 과연 운동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 논리에서 어떤 논리학에서의 기본 테크닉, 기본 기술이 뭐냐면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뭔가 그게 나왔으면은, 그런 법칙이 나왔으면 그거를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해서 그게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학의 기본 스킬이거든요. 기본 테크닉이고 기술이고. 그래서 이게 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역학에서만 관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생각해 봤을 때 전자기 현상에서도 이 관성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던 거죠. 이 전자기 유도가 대표적인 전자기적 관성의 관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자, 역학에서는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운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학에서의 관성이 된 거니까 이 운동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꾸냐면
전자기적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게 역학에서의 관성이 아니라 전자기학에서의 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가 원래 전자기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의 개수가 3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자석이 N극이 접근을 하면서, N극 반대쪽은 S극이 있겠죠? N극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N극이 뿜어내는 자기력 선속이 2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이 3개였다가 5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자기적 상태가 유지된 게 아니죠. 3개였다가 5개로 늘어났으니까 2개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연은 관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변화, 전자기적인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츠의 법칙에서 보면은 자기 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3개에서 5개가 되는 게 싫으니까, 이게 싫으니까 3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2개만큼, 마이너스 2개만큼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서 총 토탈 값이 3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2개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유도 기전력이 생겨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바로 전자기적 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관성이기 때문에 자기 선속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야 된다는 렌츠의 법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렌츠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 전자기적인 관성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내용이 조금 심오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봅시다. 자, 다 지우고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자기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전자기적 관성을 가지고 있다. 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의 의미는 전자기적인 관성이고, 이 전자기적인 관성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 델타 파이에서 이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바로 그 관성의 의미를 띠고 있는 부호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츠의 법칙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에서 과연 그 렌츠의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경우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코일 쪽으로 자석의 N극이 접근하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N극이 상황에 대해서 2가지를 놓고 한번 과연 진짜 관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의 경우는 N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N극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했다. 즉, 원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3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접근하면서 5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건 변화니까 이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변화를 방해해야 돼요. 그게 관성이에요. 관성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으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변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이만큼의,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증가한 것을 감소시킬 만큼의 자기 선속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유도 자기 선속이 마이너스 이만큼 생기겠죠. 이때 생기는 유도 자기장은 늘어난 자기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도자기장 이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위쪽 자기선속, 지금 위쪽,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의 자기선속이 유도가 되고요. 이 자기선속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 방향으로 2만큼을 형성하려면 엄지손가락을 오른나사 법칙으로 인해서 엄지손가락을 유도된 자기장 방향, 즉 위쪽 방향으로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쥐어 감아 보면은 요런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린 방향대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좀 진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B 검육의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B 검육의 A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우를 봅시다. 나의 경우는 가와 반대로 N극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가까이 있을 때 5개의 외부 자기장이 있었다가 멀어지니까 갑자기 3개로 준 거예요. 자기장이 2개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변하죠. 늘어나는 것도 변하지만 줄어드는 것도 변하니까 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래 방향으로 이만큼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2개만큼의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럼 아래쪽 방향에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자석 N극이 멀어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5에서 3으로 감소하고, 감소하는 변화를 방해하는 아래쪽 자기선속이 2개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유도 선속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 자, 아래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맞춰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와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번 굵은 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는 지금 이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서 A로 먼저 나간 다음에 검유계를 통과해서 B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래쪽 방향의 전류 I가 이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A 검유계 B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렌츠의 법칙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요 유도 기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특히 디귿자형 도선에서 이 유도 기전력 공식이 변형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기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수행평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더 귀에 잘 들어올 테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반복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잘 습득을 하시고 이후에 볼 수행평가나 이후에 또 이제 풀게 될 문제들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